안녕하세요. 아라캐스트의 이세근 세무사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강의 내용은 과거 재물을 분석해서 절세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저 이제 그 아라 메디컬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저희 세무법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뭐 이제 과거 신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절세안을 찾아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 앞으로 개원할 원장님들에 대한 서비스는 아니고 이제 기존에 이제 개원해서 다른 곳에서 이제 세무 신고를 맡긴 기개원하신 이제 원장님들에 대한 이제 그 서비스 내용인데 다른 곳에서 이제 개원하시고 다른 데 세무법인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맡기다가 저희한테 이제 이관돼서 오는 이제 병원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의 이제 내용인데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저희가 이제 다른 데서 이관돼서 오면은 일단은 그 신고된 데이터를 보고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해서 원장님들한테 그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손익계산서 관련된 이제 내용인데 손익계산서 관련된 내용이라면 크게 이제 매출과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제 매출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제적으로 1개월 전에 이 병원급 매출이 한 50에서 한 70억 정도 나는 병원급에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이관돼서 왔는데 저희가 이제 매출을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매출을 그 해 걸 파악을 해봅니다. 실제적으로 매출액보다 신고된 매출액이 한 2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좀 왜 그럴까라고 이제 기존에 신고됐던 세무법인 세무사 사무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흔한 내용은 아닌데 왜냐면 이제 병원을 정말로 많이 하는 이제 병의원 전문 세무사라면 뭐 하진 않았을 실수인 것 같아요. 인 건데 보통 이제 원래 병원급의 병원에서 이제 매출 중에서 보험 매출이 있죠. 보험 매출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험 매출에는 이제 공단 부담금이 있고 이제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공단 부담금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해서 이제 돈을 받는 거죠. 심사평가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병원에서 그걸 고스란히 다 돌려주지 않고 본인들이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이거는 과다 청구했다 하면서 이제 다 삭감이 들어가요. 삭감이 들어갔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의 매출 신고는 삭감돼서 청구한 금액이 아니고 예를 들어 3천만 원이 청구가 들어가면 보통 이제 한 500만 원 삭감돼서 2,500만 원이 결정된 다음에 이 금액이 이제 병원 통장으로 물론 이제 약간 3.3% 원천세를 공제하고 병원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우리의 매출은 무엇이냐? 이제 청구한 3천만 원이 아니라 삭감돼서 결정된 2,500만 원이 이제 매출액이고 그 금액으로 이제 매출을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을 많이 하지 않았던 데는 이제 그 청구한 금액으로 고스란히 이제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매출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매출이 원래 상당했던 데라서 청구한 거와 이제 그 결정한 금액이 삭감된 금액이 한 1, 2억 정도 나는 병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매출이 한 2억 정도 작년에는 한 2억 정도 과다하게 신고됐고 그 전년도에는 여기가 19년도에 이제 개원한 병원이었거든요. 19년도에는 1억 정도 매출이 이제 과다하게 신고한 걸로 이게 나왔던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다시 경정 청구라는 걸 통해서 세금을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이제 매출을 저희가 이제 기존에 신고했던 세무사 사무실에서 신고했던 것들을 보고 이게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또 병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매출 자료를 비교해 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확실하게 매출이 과다하게 신고가 됐구나라고 이제 저희는 이제 결정을 내린 거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이제 분석하면서 매출을 이런 식으로 약간 분석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경비 쪽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 의원들이 무조건 이런 지출은 당연히 일어났는데 이 지출 경비 항목에서 좀 빠져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보통보다 적게 만약에 경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좀 의심을 해서 접근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공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공료 항목은 보통의 이제 기공료 항목은 매출액 대비해서 보통 5%에서 이제 10% 정도로 나오기 마련인데 여기 치과는 뭐 1%, 2%밖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네? 하면 이제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자체 뭐 3D 뭐 이렇게 기공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다든지 뭐 치과 내부적으로 기공사를 따로 둔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경우라면 사실 뭐 되게 실제적으로 기공료가 낮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제 기공료가 정말로 낮게 나왔는데 앞서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 이제 기공소들은 보통 이제 전자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것도 있는데 약간 이제 영세한 곳이라면 1년에 한 번 몰아서 종이로 이제 계산서를 이제 주는데 그 금액이 사실 누락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누락되는 부분이었던 거고 그건 이제 나중에 경비가 누락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경비로
이제 경정 청구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말고는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보통의 이제 병원들이라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평균을 잡고 있는데, 인건비 비율이 되게 낮다. 그럼 이제 원장님들한테 한번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여쭤봤더니 페이 원장님이 계신데 사실 사대보험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대보험 매달 나가는 게 사실 너무 부담돼서 인건비를 적게 신고하고 있었다. 뭐 전에 세무사 뭐 이렇게 컨설팅 들어보니까 보통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건비를 오히려 적게 신고하고 있었다. 그럼 저희는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원장님들이 실제적으로 인건비를 적게 신고하면 그만큼 경비적으로 적게 신고했고 이익이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적게 신고해서 늘어난 세금하고 실제적으로 매달 적게 납부한 사대보험하고 약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어느 게 사실 유리했던 건지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제 웬만하면은 사실 이제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게 사실은 크게 원래 이득이 됩니다. 사대보험 나가는 것보다도 원장님 세율은 보통 이제 40에서 50% 세율이기 때문에 사대보험이라고 하면 사실 보통 요즘에 이제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 부담금 해서 한 20% 정도가 나오기 마련인데 병원이 다 내주고 있다면 20%가 내주기 그 정도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실 원장님이 소득세에서 세금을 더 납부하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게 사실 약간 자명한 부분이고, 물론 이제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다면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실제적으로 원장님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게 이득이 됩니다 라고 하면 이제 방향을 이제 달리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 약간 이제 적게 신고 들어간 부분, 손해를 이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컨설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 이제 분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 관련돼 가지고 약간 분석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세액공제라고 하면 이제 원장님들이 많이 아시는 부분인데, 이제 고용이 증가하면 고용증세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세액공제가 이제 두 가지인데, 이제 두 가지 세액공제의 요건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원장님이 고용증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으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당연히 더 적용받을 수가 있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면 당연히 고용증세 세액공제를 이제 적용받을 수 있어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다른데 이제 뭐 하다가 저희한테 이간대에 온데 세액공제를 좀 분석해 보면 뭐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주로 약간 사무장이 관리했던 뭐 그런 세무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고용증세 세액공제는 적용했는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적용이 안 돼 있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적용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고용증세 세액공제는 누락이 돼 있고, 둘 중에 이게 다 계속 잘못 신고가 들어갔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드러나면은 이제 경정 청구를 해서 과거 이제 5년 동안의 내용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이제 적용해서 다시 신고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최근 한 2, 3개월 보면 제가 세 군데를 경정 청구를 했는데, 적게는 5천만 원, 많게는 1억까지 이제 경정 청구를 해서 돌려받으신 이제 원장님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기존에 신고했던 자료에 대해서도 한 번씩 이제 한번 저희 쪽 이제 메디컬 쪽에 의뢰를 해서 이제 과거 신고 자료를 한번 이제 분석해 보는 것도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혹시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인건비 적게 신고했지만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게 이득이 된 이 부분을 만약에 확인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인건비 정상적으로 신고해서 절세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설정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이제 과거 신고 자료 분석 데이터 이 컨설팅도 한번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이것으로 이제 과거 재무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절세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